라이브 설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이 복귀 결심한 건데요. 앞서서 황교안 대표, 그다음 또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의 인재영입위원장 각각 신년 들어서 잇따라 보수 통합 이야기를 기치를 올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참전하는 국면입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어느 당이 그 신경을 더 쓸까를 말씀을 드리면 대충의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신경을 더 쓸 것이다.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총선과 비교하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민주당 어떤 지지 기반을 잠식해 들어갔지만 이번 같은 경우 정반대의 경우로서 어떤 범보수 쪽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수 야권이 도대체 몇 개로 분할이 되는 건지 오히려 관심사는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같이 이제 통합의 논의를 하게 될 주체가 지금 현재로선 보수에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연대도 있긴 하지만은요. 근데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나는 게 도리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거리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쳤는데 이건 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요. 보수 통합의 3원칙에서는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딜레마죠.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기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제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국민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DJ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아주 명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아들 삼형제 일부 구속도 되고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을 때인데도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흔히 이쪽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지만은 그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하는 것이 본인의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인간적 도리의 문제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선명하게 아직도 접점이 안 찾아지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주체는 황교안 대표지만 인도의 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문제는 인도를 해줄 거냐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했는데 오지 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핵심은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 30일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원내대표가 한국당 연대투쟁을 제안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새 밑을 거치면서 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 물밑에서 좀 여기서 한국당이라는 건 황교안 대표의 친황, 그러니까 당권을 말하는 거죠. 주목할 게 이제 어제 나왔던 발언이 유아무개라고 하는 발언.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아마 짜맞춰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공화당의 어떤 질문을 주신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의 중심축을 새로운 보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합리적 어떤 보수층으로 이쪽으로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유아무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오히려 우클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공화당하고의 관계를 트고 통합까지도 염두에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여러 통합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른바 이현주 당이라든지 이정현 당이라든지 여러 당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창당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아우르면서 통합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네.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 공화당과의 입장은 거리는 네. 뭐 불각은 불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봐요. 왜냐 어쨌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이른바 탄핵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지금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아주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쪽과 그 이제 손을 잡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결국 그 다른 이른바 그 세력들이 다 모인 뒤에 네. 합류하는 건 몰라도 먼저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바로 그 점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만약에 어느 시점에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결렬을 선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과의 어떤 통합은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지적하신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먼저 거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것은 포기하는 그러니까 포기 선언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하고 합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겨버리는. 네. 그러면서 후순위 작업인데 사실은 본론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한국당이 보수대 통합 차원에서 이 탈당파의 재입당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유승민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조혜진 전 의원, 류성걸 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이제 두 분의 진단처럼 새로운 보수당 흔들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 원래 이 조혜진, 유성걸 두 전직 의원들의 입당은 통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뒤에 같은 패키지로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먼저 앞당겨서 지금 물론 이제 같은 맥락일 수도 있으나 조금은 결이 다른 게 그거는 통합 작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빨리 들어오게 할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자. 네. 그러니까 뭐 저쪽을 먼저 견제한다든가 뭐 그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나 어쨌거나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유아무개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당신들도 원오브 댐인데 우리랑 네. 같이 1대1로 그 통합하는 거 그 좀 너무 그 스윙을 크게 하고 있는 거다 하는 네. 그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의 민정당 때부터 흐름을 쭉 보면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한 번도 주류 정치 그 당내 주류 정치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비주류가 주류를 대체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당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난 거다. 그렇죠. 쉽지 않다.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유승민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2년 전이라는 건 이제 국민의당이랑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후신이 됐는데요. 유승민, 황교안 이 보수 통합을 놓고 이제 뭐 기싸움이라든지 새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한 날. 그 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 결혼을 후회한다는 거는 뭐 어떤 거기도 정치적 사실은 사인 교환이 안 맞고 있는 네. 건데요. 무슨 하태경 창립준비위원장은 열렬히 환영한다고 네. 했거든요. 오늘 멘트가. 그러니까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에드벌로 띄워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현실과 가까운 멘트는 하태경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라 유승민 어떤 의원의 발언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곡절이 며칠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도식 전 실장이 트윗에 이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의 어떤 합류는 불참이라고 딱 선을 긋는 네. 어떤 SNS에 이미 그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래도 제가 짧게 답변을 한번 두 분께 구하겠습니다. 그럼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귀국하고 동시 정치 복귀했는데 중도 보수 통합을 견인할까요? 아니면은 그 흡수 통합의 대상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이는 것은 오늘 답은 일단 들어오겠다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전권을 내주고 말하자면 그 레드카펫을 곧 작은 당이지만 깔아줄 건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멘트와는 달리 그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그 얘기를 들어본 그래서 네. 그것도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분열적 요소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야당 진영에 짧게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일단 바른미래당을 복귀할 거다. 왜? 바른미래당의 통장 잔고가 엄청나거든요. 100억이 넘는 1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소총의 실탄이 아니라 거의 기관총의 어떤 실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거를 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주지 않을 거다. 그 말씀,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손학규 당권파가 예,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 뭐 짧게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평론가부터. 저는 사면 황가라고 뽑았는데요. 네. 사면 초가가 아니라 황가. 예. 무슨 냐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그다음에 다른 정파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리더십의 부재. 이걸 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사면 황가의 처지에 지금 빠져버렸다. 이 점을 좀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전수. 네, 뭐 역사는 반복된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욕 먹을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는 그 흐름은 지난 2017년 장미 대선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보수 후보들이 그때 당시에 갈라져서 표를 나눠 가졌죠. 그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특단의 결단이 없으면 또 한 번 그런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